상담을 15년간 하시면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갈등을 겪는 부부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공통된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결혼 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갈등을 많이 겪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니 우리 그 동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와 공주가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은 동화에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이후의 삶은 힘들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 갈등이 사라진다 라는 얘기부터 좀 드리고요. 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생활 습관 차이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져요. 이 생활 습관이라는 거 뭐냐면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런 거예요.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원초적인 문제가 생활 습관입니다. 화장실에서 어떻게 쓰고 나왔는지, 치약은 중간에 눌러 짜는지 아래부터 밀어 올리는지.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중간부터 짜요. 전 밑에부터 밀어 올리고. 스타일이 좀 그래요. 또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쓰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요.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머리카락 한두 개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저분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다툼이 생겨요. 다툼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정리정돈, 청소, 청결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요, 상대방 생활 습관에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정리정돈, 청소, 청결이 안 돼. 그런 생활 습관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정리라는 건 뭐냐면요, 불필요한 걸 버리는 게 정리예요. 정돈은요, 쓴 물건 제자리 갖다 놓는 게 정돈이에요. 청소는 말 그대로 더러운 걸 치우는 거죠. 청결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이거든요. 이게 습관화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습관화가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의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 습관이 좋아야 된다. 이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상대방한테 잘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또 이런 오해는 있을 수 있죠. 결벽증은 아니에요. 결벽증과 생활 습관이 좋은 차이는 뭐냐면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거를 치우는 걸 좋아하면 생활 습관이 좋은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걸 혐오하면 결벽증이에요. 이거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벽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결벽증은 이혼사유입니다. 두 번째, 성적 관심에 대한 차이가 있죠. 성적 차이가 이제 갈등과 이혼을 유발할 수 있다. 부부는요, 같이 잠자는 사이예요. 그죠? 한 집에서 살면서 생활 습관도 맞아야 되지만 같이 잠도 자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 잠자리에 대한 관심도가 또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죠. 섹스리스는 이제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법원에서도 이제 판례가 있고요. 물론 관심의 정도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면요, 상대방을 수용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 극단적으로. 남편은 성적 관심이 너무 많은데 아내는 그런 걸 왜 해? 이러고 계시고, 아내는 성적 관심이 너무 많은데 남편은 귀찮아 죽겠어 막 이러고 계셔. 그럼 이건 이혼 사유가 된다. 또 성적 취향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성적 취향에 대한 차이는 큰 문제는 안 돼요. 성적 관심도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성적 취향을 맞춰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적 관심이 이제 극도로 차이가 난다. 그런 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제 관심에 대한 차이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에 대한 차이라는 얘기는 나는 관심을 이만큼 받고 싶어요. 우리 남편은 요만큼 받고 싶어요. 요런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배우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 즉 무관심한 사람이 힘들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관심하게 관심을 꺼요. 자,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배우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뒤통수 맞습니다. 무관심하다는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관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남편한테 관심을 안 줘요. 그럼 남편은 관심을 못 받으니까 외로워지겠죠. 그 관심을 다른 데서 또 받으려고 할 거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 바람이 난다. 그래서 부부 상담하다 보면 참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는데, 남편이 10년 동안 바람을 핀 걸 몰랐습니다. 남편이 상간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10년간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남편 믿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믿음을요, 무관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배우자에게 관심이 많으면요, 남편이 10년 바람핀 걸 어떻게 모릅니까? 어떻게 몰라요. 물론 제가 외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외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배우자한테 무관심하다는 건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방치한다는 얘기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관심이 많고 한쪽이 극단적으로 무관심하다. 그럼 무관심한 쪽에서 꼭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생각 차이인데요. 이 생각이라는 거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똑같을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랑 나랑 너무 달라. 성격이 달라. 너랑 나랑 사고방식이 달라.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죠?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생각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거는요.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 때문입니다. 재밌는 말씀 드리면 부부싸움 하다가 당신은 맨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당신이 옳고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우리는 생각이 다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훨씬 더 고집이 센 분입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은 옳지도 틀리지도 않아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소통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 체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시각, 청각, 촉각이 대표적인 감각 체계입니다.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소통하는 거고요. 행동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상대방을 보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 하고 바라봐요. 근데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바라봐. 시각적 소통이에요. 표정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각적인 소통입니다. 또는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언어적인 소통이죠. 행동으로 소통할 수도 있어요. 소통 방식은 어떤 감각 체계를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희들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언어 체계를 많이 사용하네. 이 사람은 시각 체계를 많이 사용하네. 이 사람은 촉각 체계를 많이 사용하네.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갈등이 또 생겨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아내는요, 이제 딱 보면 남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해요. 막 이렇게 뭐 행동을 해. 근데 남편이 그 눈치를 못 채. 남편은 직접 들어야만 아는 사람이야. 싸움 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이러면서. 또 반대로 아내는 대화를 원하는데 남편은 몸의 대화만 원해. 원래 다 이런 거지. 딱 보면 몰라? 이런 경우에 또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움 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소통 방식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부부는요, 살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 무슨 의미구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저건 어떤 뜻이구나. 저 사람이 저런 표정을 볼 때 저건 어떤 거구나. 모르는 부부가 아니죠. 모르는 부부가 아닙니다. 5가지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생활 습관, 이제 두 번째가 성적인 관심, 세 번째가 관심도, 네 번째가 생각 차이, 다섯 번째가 소통 방식의 차이인데 결국 부부가 갈등하는 건 서로의 차이로 발생한다. 근데 차이가 없는 게 이상한 거다.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지만 차이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고 내가 상대방의 차이를 잘 수용하고 잘 맞춰줄 수 있을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 다 맞춰주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좀 한쪽에서 계속 맞춘다거나 이거를 결혼 생활 내내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결혼 생활은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거고, 대표적인 이 5가지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차이를 줄이려면요, 나와 다른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맞추기 억울해요. 이러면 나만 힘든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는요, 악마로 살아야 편안한 거예요. 지옥에 맞춰야죠. 내가 만난 사람이 운이 없어가지고 악마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난 천사처럼 살 거야. 그럼 내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랑 살려면 악마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맞추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요. 세상 무엇과도 맞춰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 맞춰도 괜찮아요. 그럼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것을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결혼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힘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행복은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풍요로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일하고 돈 벌고 노력해서 돈을 내가 버는 그 행위의 고통을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때 부유함이라고는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혼 생활도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결혼 생활이라면 나와 다른 배우자의 가치관, 생각,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내가 잘 맞춰서 살 수 있는 고통을 감수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